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후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25%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만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 주요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 후에 시장 주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3일 미국에서 FOMC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미국에서는 지난밤에 나왔고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달 1200억 달러 정도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매입하는 걸 이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뭐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한 150억 달러씩 줄여서 내년 한 중반기? 중반 정도 되면은 이 채권 매입이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완화된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연준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매달 한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축소를 해보고 시장 돌아가는 거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는 미국도 물가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압박이 엄청나잖아요. 내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금리 인상은 뭐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는 내년 말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에서 회의를 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쭉 결과를 냈는데, 사람들이 예상을 한 것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안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박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국 내의 사정이죠. 그런데 세계 각국은 좀 더 다릅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듯이 지금 세계 각국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데 이게 급격하게 올리는 게 있어요.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1997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콜롬비아도 올렸죠. 브라질, 뭐 러시아, 파라과이, 헝가리, 폴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몰도바, 루마니아, 멕시코, 체코 이런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갖다 올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대폭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물가 이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각 나라가 느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잠재우고자 돈을 갖다가 좀 빨아당기는데,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빨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그 나라의 사정인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게 내릴 때는 급격하게 내려도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쭉 올라갈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기준금리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저렇게 올리는 것은 물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올리는 거지만,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가 높아지면 골치 아픕니다. 연준이 이렇게 올리면 골치 아프겠죠. 어쨌든 미국은 하는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좀 신중히 접근해도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각 나라들은 이렇게 자국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월 달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달 25일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올해는 그걸로 끝나고 내년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세계 각국은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마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CDS 프리미엄 뭐냐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이 국가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 채권을 갖다가 그 기업의 신용 아니면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부도날 확률을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걸 보면 한 2% 정도. 그러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나는 진짜 완벽한 보장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 2%만큼의 파생 상품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보험을 드는 건데 이게 채권이 부도 나면 네가 좀 해줘라. 그 대신 돈 줄게. 만약에 부도가 안 나면 네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용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이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국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모든 국가 다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네이버 검색창 이런 데 보면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냥 한번 쳐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야기들이 뭐 별게 없기 때문에 이래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국가에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유럽 재정 위기처럼 이탈리아가 스페인이 뭐 그리스가 포르투갈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국가들의 기사가 뭐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국가 문제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 향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신흥국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럼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국가의 어떤 여러 상황에 따라서 CDS 프리미엄이 결정이 되는데 검색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막 뭐 어떤 거론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있으면 그 국가 위험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어떤 거래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겠죠. 아니면은 좀 짧게 보면 그런 국가에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어려워졌을 때 그 기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라면 개별 기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CDS 프리미엄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좀 더 살펴보는 게 바로 이 하이드 채권 이 스프레드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한번 해보고 채권 매입 축소를 한번 해보고 상황을 딱 한번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한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지금은 채권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하이드 스프레드 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자가 급등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 요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이 부도나지 않을까 요거 살펴보자는 거고 CDS 프리미엄을 통해서 또 하이드 채권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 미국 내에 어떤 신용이 좋지 않은 기업들 파산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굳이 미국 것까지 볼 필요가 없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장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이제 국내에 보면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기업들 뭐 가계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여튼 요 지표 두 개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놨고 오늘 시장 수급을 바라다 보면 이렇습니다. 또 요거 두 개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금융 투자를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가지고 놀았는데, 연기금하고 투신까지 팔아보니까 사실은 수급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일부 업종 조금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오른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지금 방향성이 거기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돈이 좀 있다면 시장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뭐 계속 떨어졌지만 여러 개 되고 하면 좀 매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는 좋습니다. 자, 그래도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금융투자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덕분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18개 종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 전부 다는 좀 그렇고 여기 아래쪽에 참모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봐야 돼요. 한국전력, 롯데지주, KTNG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봐야 돼요. 지금 참모들이 최근에 매수 진행하고 있는 게 이 W게임즈인데 요거를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이거 좀 크게 해서 볼까요? 크게서 보면 이게 지금 참모들이 예전에 한 거예요. 참모들이 작년에 이때 매수를 해서 이때 이제 팔아먹었죠. 최근에 다시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때 고점이었고 또 이때 지금 좀 팔아먹었고 다시 이렇게 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KM주는 참모들이 최근에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향을 올리고 난 다음에 꼼꼼히 좀 살펴봐야 돼요. 이 기업들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상태 관련 또 그리고 관련 뉴스들 좀 정리를 해서 좀 연구를 해서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변곡점 지표들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온 건 없고 하락 반전 신호가 나온 것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 BNK 금융지주는 지금 거의 공포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이거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뭐 나머지 종목들도 살만한 종목들은 없고 단기 고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튼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은 돈을 갖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파티가 점점 저물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시죠? 그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자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래 돈을 풀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이 올랐습니다. 자산 시장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래 서민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거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면서 돈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나 아직은 정부는 확장 재정입니다만은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줄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목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급 부족은 달리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그동안 좋지 않았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중앙은행에서는 줄이겠지만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돈이 줄어들다가 중앙은행이 줄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늘어나서 돈도 따라 늘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기간은 어떤 하나의 변곡점 구간이다라고 보고 우리는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놨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